건설업 침체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지갑도 다치고 있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용직 노동자들의 지갑도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업이 침체가 됐다. 앞으로 이제 그 건설업이 침체가 된 상태가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대략 한 4, 5년가량은 침체된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건설업체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름의 건설업체들이 우두두 법정관리, 부도가 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건설은 한동안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종사하는 이제 근로자들도 대폭 줄어드는 거죠. 일각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70% 80% 줄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건설업체들이 너무 많죠. 게다가 자기 자본 비율이 4%인지 5%인지 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빚내가지고 빚으로 계속 사업을 끌고 갔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부도내버리고 놔버리고 현금 빼돌리고 되게 황당한 짓거리들을 많이 벌렸죠. 말로는 책임준공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중간중간에 공사비 청약 요인이 생기면요 무지막지하게 공사비 더 뜯어가고 땅 짓고 헤엄치듯이 사업을 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상황들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요 분양은 했지만 입주하는 사람들이 지연되고, 입주 지연되다 보니까요 잔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게 되고, 회계상으로는 흑자이지만 실제로 장부상으로는 흑자이지만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와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때까지 건설업체들이 경쟁에 의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저 땅 짓고 헤엄치고 이제 관리하고 허가 내주는 그런 사람들, 평가위원들에게 이제 돈 먹이고 유튜브나 대학 교수 놈들 이용해가지고 펌프질하고 시행사 놈들 통해가지고 줄 세우기 하고 이런 추악한 짓거리들이 계속 되어 왔고, 그러는 사이에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직이 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가격을 너무 많이 뻥튀기 해서 너무 많이 높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의 몸살을 앓고 있죠. 거래 자체가 실종이 된 건 왜겠습니까? 사실상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을 훨씬 더 뛰어넘었다라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업체들이 잘 될 수가 없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악순환에 굴레에 빠져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 물가마저 이제 저렇게 요동을 치니까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죠. 이런 상황들이 금방 개선이 안 될 텐데, 금방 나아지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결국은 뭐겠습니까? 변해가는 상황에, 변해가는 현실에 하루빨리 적응하고 그에 맞춰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이 새로운 이 생활 모습들을 내보여야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만이 지금의 이 난감하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잘 대처하려면 결국은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살고 함부로 유행을 바라지 않는 것, 그런 모습들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를 키울 때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절약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좀 지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참으로 이제 빡센 현실들이 이제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누가 정한다? 우리 스스로가 정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업이 이제 안 좋다라는 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도 예전만 못할 것이고, 여전히 높아져 있는 가격 저대로 계속 쭉 이어가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뻥 하고 터지겠죠.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요, 그때는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된다, 이런 말처럼 사람들이 더더욱더 관심을 안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제 힘겨워지는 거죠. 지금을 봐도 우리는 좀 많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개개인들이 말입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들이 더 필요할지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바라고 한방을 바라고 한탕주의에 빠지면 우리 삶이 이제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어떻게든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좀 성실하게 살겠다, 좀 부지런히 움직이겠다, 이런 각오를 계속 내보이면 또 그에 맞게 우리가 또 정하고 익숙해져 하며 삽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되게 추락해서 살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또 저 힘든 현실에 잘 적응해서 극복하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극복하고 견디며 사는 그 일본 중산층의 삶을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배울 부분들이 있으면 철저히 배워야죠. 생활 습관들, 태도들, 모습들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런 태도가 인생을 지켜주는 아주 대단한 무기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잘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냥 수월하게, 그냥 쉽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예사롭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냈다가는 좀 큰 꼴을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이 상황에 함부로 뭔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들은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힘든 시국을, 이 현실을, 기간을 잘 좀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게 아마 제일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지금은 이 변해가는 현실에 하루빨리 적응하고 나의 모드를, 내 모습을 좀 맞춰가는 것, 그게 아마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언제든 우리는 지금보다 더 힘겨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게 뉴노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